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그간 내란, 탄핵 소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처리되려고 했던 1차, 그다음에 처리 의결이 된 2차 탄핵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전달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자 이제 이른바 12월 3일 날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발의 자체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 자체가 좀 문제인데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다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이준석도 있었지만은 천하람이 이제 대표 발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까지 다 동의를 해서 탄핵안에 찬성한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12월 4일자 탄핵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어떤 내용을 이제 인용하면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이재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대한민국 법과 헌법을 얼마나 준수를 했는지,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편안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인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으면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12월 3일 날 평화라고 하셨는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계엄 사태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제 발의된 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탄핵안 의안까지 준비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계엄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하고자 권력을 사유하였다면 이건 국민의 시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 부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포고령 1호가 이제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 또는 계엄법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위법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별 헌법기관이 아닌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 요구한 심의 표결까지 침해하였다. 이런 침해하였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에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탄핵 의안에서는 내용이 이제 변경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명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이제 내란죄의 이제 근거로 지금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란죄에서는 폭동이 중요한데, 그 폭동은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이 이제 있음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제 판례인데, 이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지금 국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 앗아갈 큰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면서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내팽개쳤다라는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이란 게 무엇이고 일본의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조직 직위에 임명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된 것인지 이 말 자체가 이런 탄핵안에 대해서 이른바 중도 보수론을 폄하하는 천하람 이준석 등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찬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내란죄에 관련돼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폭동을 이제 도모해야 되는 것인데 폭동을 도모하면서 그럼 이것이 국회 뭐 선관위 이런 곳에 일부 군 병력을 출동시켜서 뭐 출입을 통제하고 뭐 어떤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는 체포를 감행하는 것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한 집안의 평온을 해하는 일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국회나 뭐 선관위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일부 정지한 것. 지금 여기 침해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통제했다 이런 것으로 과연 국회 기능을 완전히 훼손시켜서 어떤 그 입법권을 완전히 그 스스로 장악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시도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등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가세를 해서 탄핵안이 의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 탄핵 의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 긴급 담화문은 국회에 대한 비판이며 이제 국회를 가지고 이제 적대시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뭐 친북 세력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내세우는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국회 기능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이제는 바뀌냐면 한편 여당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의원총회를 국회의사당 밖에서 소집하고 그 장소로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에 남아있도록 종용하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차 때는 이제 이런 국회가 봉쇄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이제 국회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1차에서는 주장했었는데 2차에서는 아예 이제 국회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김혜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탄핵 내용 추경호가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분까지 다 동의를 해서 탄핵에 찬성한 것인지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은 이제 앞서 이제 1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국회를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당사에서 뭐 일단 모이자 이런 장소들을 바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 추경호가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따랐던 사람들 의원들도 다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한동훈과 이 탄핵에 찬성한 이른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친한계 의원들은 이 부분까지 과연 찬성을 해서 탄핵에 찬성한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없으며 병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 2024년 12월 3일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국무회의가 그래도 소집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니까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일부 이제 인용을 해서 국무회의에 심의가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이지 않았다.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했고 국무총리가 이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정식 건의나 정식 심의도 없었다. 하고 이제 이런 건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또 절차적인 하자를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엄 사령관이 압수수색할 경우에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했는데 이것이 위반하였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고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탄핵 사유라고 좀 주장을 정리가 된 그래도 1차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가치 외교 뭐 일본의 경도된 정책, 뭐 일본의 경도된 인사 인용 등의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는 이제 빠지고 내란에 관한 부분들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 확대해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 공범이라는 것은 좀 말도 되지 않는다. 미리 그 계엄 선포 사실도 몰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대략 보신 것처럼 정말 뭐 탄핵 의안 자체는 굉장히 졸속으로 심지어 1차의 내용에는 황당한 내용까지 있었고 심지어 자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은 김혜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를 따랐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조경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죄의 공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의사에 찬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내란죄 공범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정당에 뭐하러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보수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중도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좀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 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경찰만이 수사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에 연결된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지금 주장을 하면서 공조본인이 뭐 사건 이첨이니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내란죄 자체가 검찰이나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연결된 관련된 범죄니까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해서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긴 합니다만 수사도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